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보다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게을러서 가난한 걸까요?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나 하루 종일 공사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이 이재용 회장이나 워렌 버핏보다 노력이 부족해서 부자가 못 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만약 노력이 부의 척도라면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분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성실함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99%의 사람들에게 노력은 배신을 합니다. 방향이 없는 맹목적인 노력은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 이유는, 내가 지금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더 치열하게 살지 않아서라고 말이죠. 그래서 잠을 줄이고 투잡을 뛰고 자격증을 따고 영어 공부를 합니다. 1분 1초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통장 잔고는 그대로일까요? 왜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워렌 버핏이 말하는 진짜 부자들의 사고방식,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게 왜 인생을 망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지 말라는 듣기 좋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이야기이자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경제적 자유로 가는 유일한 비밀 통로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을 쳇바퀴처럼 돌게 만들었던 헛된 고생은 멈추고 진짜 부의 추월차선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챕터 1 가짜 노력의 함정 마이너스 게으른 부지런쟁이들. 우리는 흔히 바쁨을 생산성과 착각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복기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밀린 카톡에 답장을 하고 회사에서는 수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점심시간에는 자기계발 유튜브를 보고 퇴근해서는 영어 학원에 갔다가 집에 와서 운동까지 하고 잠듭니다.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우면 뿌듯합니다. 아, 나 오늘 진짜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그 수많은 행동들 중에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10배로 불려줄 행동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적극적 미루기 혹은 생산적인 척하기라고 부릅니다. 진짜 중요한 일, 예를 들어 내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를 분석하거나 책을 쓰는 일은 두렵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프니까요. 그래서 우리 뇌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를 씁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는 무서우니까 일단 덜 중요한 일들로 시간을 채우자. 그러면 나는 게으른 게 아니라 바쁜 거니까 죄책감이 안 들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책상을 정리하고 이메일 보관함을 비우고 자격증 공부를 하는 척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는 무언가에 집중해서 성과를 낼 때도 도파민을 분비하지만 단순히 바쁘게 움직일 때도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사소한 일들을 처리할 때마다 뇌는 잘했어, 너는 생산적인 사람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며 쾌감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성취감입니다. 문제는 이 가짜 성취감이 마약과 같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작 인생을 바꿀 중요한 일은 영원히 뒤로 미루게 만듭니다. 바쁘다는 핑계는 얼마나 달콤한가요? 나 오늘 너무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어. 나 오늘 너무 바빠서 사업 구상을 못했어.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에너지가 남지 않은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하기에 집착합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하니까 일을 더 늘리고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니까 자격증을 더 땄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추가합니다. 반면 진짜 부자들은 철저하게 빼기에 집중합니다. 챕터 2 멀티태스킹이라는 대국민 사기극. 여기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잘해라고 자부합니다. 소위 멀티태스킹이죠. 전화를 받으면서 문서를 작성하고 유튜브를 들으면서 운동을 합니다. 시간을 아꼈다고 생각하시나요?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구조적으로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아주 빠른 속도로 어라는 작업에서 B라는 작업으로 주의력을 전환하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이 전환 과정에서 전환 비용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던 일에 집중하다가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하고 다시 원래 일로 돌아와서 전과 같은 집중력을 발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3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카톡을 10번만 확인해도 여러분은 하루 4시간 가까운 몰입 시간을 공중에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를 동시에 열심히 한다는 건 모든 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지능지수 IQ 연구에서도 멀티태스킹을 하는 상태의 뇌는 평소보다 IQ가 1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밤을 샌 상태나 마리화나를 피운 상태보다 더 멍청한 상태입니다. 부자들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에 하나만 팹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키울 때 친구도 만나지 않고 TV도 보지 않고 오로지 코딩과 사업 구상만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일했지만 그가 일하는 방식은 한 가지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것이었지 이것저것 찔러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능력이 20군데, 30군데로 흩어져서 증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챕터 3 워렌 버핏과 조종사 이야기 -525 법칙. 이와 관련해서 워렌 버핏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워렌 버핏에게는 마이크 플린트라는 전용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버핏의 비행기를 몰았죠. 어느 날 플린트가 자신의 진로와 인생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뭔가 이룬 게 없다는 공허함 때문이었겠죠. 버핏은 그에게 간단한 숙제를 하나 내줍니다. 마이크, 자네가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25가지를 종이에 적어보게. 플린트는 며칠 동안 고민해서 25가지 목표를 적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더 좋은 아빠 되기, 비행 기술 마스터하기, 외국어 배우기, 마라톤 완주하기, 요리 배우기 등 아주 멋진 목표들이 가득했죠. 목록을 받은 버핏은 두 번째 지시를 내립니다. 자, 이제 이 25가지 중에서 자네에게 가장 중요한,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딱 5가지만 골라서 동그라미를 쳐보게. 이 과정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25가지 모두 그에게는 소중한 꿈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고심 끝에 플린트는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의 손에는 5개의 핵심 목표가 적힌 목록 어와 선택받지 못한 20개의 목표가 적힌 목록 B가 들려 있었습니다. 버핏이 물었습니다. 자네, 이제 이 두 목록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플린트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선택한 5가지는 제 인생의 최우선 순위니까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가지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노력해서 하나씩 이뤄나가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먼저 하고 덜 중요한 건 나중에 한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성실한 계획입니까? 그런데 이때 워렌 버핏은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네는 틀렸네. 그 20가지 목록은 자네가 틈틈이 해야 할 일이 아니야. 그것들은 자네가 5가지 핵심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회피 목록이라네.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독약 같은 것들이야. 챕터 4 왜 적당히 중요한 일이 인생을 망치는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버핏은 왜 나머지 20가지 목표를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했을까요? 심지어 그 20가지는 나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이고 취미고 봉사활동 같은 긍정적인 일들이었죠. 여기서 부자와 빈자의 운명이 갈립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목표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짜 방해하는 것은 넷플릭스나 늦잠 같은 명백한 시간 낭비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죄책감이라도 듭니다. 우리를 진짜 망치는 건 바로 그 적당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버핏이 말한 나머지 20가지 목표들은 매력적입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취감도 줍니다. 주변에서 칭찬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5가지에 집중하다가도 조금만 힘들거나 지루해지면 그 20가지 중 하나로 도망칩니다. 아, 사업 기획서 쓰는 거 너무 머리 아픈데 일단 영어 단어 50개만 외울까? 유튜브 대본 쓰는 거 막히는데 일단 헬스장 가서 운동부터 하고 올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에서 도망치기 위해 적당히 중요한 일을 방패막이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죠. 나는 놀지 않았어. 영어 공부를 했고 운동을 했잖아. 이것이 바로 성실한 실패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에너지는 분산되고 시간은 쪼개집니다. 결국 5가지 핵심 목표도 흐지부지 되고 나머지 20가지도 어설프게 건드린 상태로 인생이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죽도록 노력하고도 가난해지는 이유입니다. 챕터 5 매몰 비용에 오류 마이너스 버려야 산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20가지를 버리지 못할까요? 경제학 용어로 매몰 비용 때문입니다. 내가 영어 공부에 쓴 돈이 얼마인데 내가 이 자격증 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과거에 들인 노력과 시간이 아까워서 미래의 가능성을 희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옷장을 정리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을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라며 다시 걸어둡니다. 그 옷 때문에 진짜 자주 입는 옷들이 구겨지고 옷장은 터져나갑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 복귀한 뒤 진행 중이던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다 없애버리고 딱 4가지 제품만 남겼습니다. 직원들이 반발했습니다. 이 기술 개발하느라 수백억을 썼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다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중이란 집중할 것의 예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집중의 진짜 의미는 다른 좋은 아이디어 수백 개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 생각 주간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외딴 오두막에 들어가서 전화도 안 받고 인터넷도 끊고 오로지 책을 읽고 생각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멍하니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업무를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쁜 이유는 여러분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절하지 못해서입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할 때, 회사에서 의미 없는 회식을 가자고 할 때, 심지어 내 안에서 이것도 배워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욕망이 올라올 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냉정할 정도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한두 가지의 인생을 겁니다. 챕터 6 1%가 되기 위한 실전 가이드 마이너스 포기 목록 작성하기.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실전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꼭 한번 따라 해보세요. 첫째,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잡아먹는 모든 것들을 적어보세요. 여기에는 업무, 취미, 인간관계, 습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스마트폰 게임부터 시작해서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 운동, 영어 공부, 부업 시도까지 싹 다 적으세요. 둘째, 여러분의 장례식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죽었을 때 묘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영어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일도 적당히 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업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 최고의 작가처럼 무언가 하나를 이룬 사람입니까? 셋째, 그 기준을 가지고 아까 적은 목록을 다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목표에 직결되는 정말 압도적으로 중요한 목표 딱 3개만 남기세요. 5개도 많습니다. 딱 3개입니다. 넷째, 그리고 나머지에는 빨간 줄을 그으십시오. 아주 진하게 그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빨간 줄이 그어진 일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을 not-to-do 리스트, 즉 하지 말아야 할 일 목록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CEO들의 책상에는 할 일 목록보다 이 하지 말아야 할 일 목록이 더 크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오전에 이메일 확인하지 않기, 무의미한 술자리 나가지 않기, 자기 전 스마트폰 보지 않기,
완벽하게 하려고 시간 끌지 않기. 여러분이 이 목록을 지킬 때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에너지를 오로지 상위 3가지 목표에 쏟아부으세요.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듯이 노력도 임계점을 넘어야 성과가 나옵니다. 20가지 일에 5도씩 열정을 나눠주면 평생 가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한 곳에 100도를 쏟아부어야 끓습니다. 챕터 7 부자와 빈자의 24시간 비교 분석. 아직도 그래도 어떻게 안 하고 살아? 라며 불안해하실 분들을 위해 아주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어씨와 워렌 버핏의 하루를 시뮬레이션해 봅시다. 평범한 어씨의 아침은 알람과 함께 시작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SNS를 봅니다. 타인이 만든 콘텐츠가 내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유튜브를 보거나 모바일 게임을 합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이메일을 확인하고 상사가 시키는 급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연예인 가십이나 회사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오후에는 회의에 끌려다니고 틈틈이 주식창을 들여다봅니다.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지쳐서 넷플릭스를 보며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잠듭니다. 어씨의 하루는 반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알람에 반응하고 상사에 반응하고 뉴스에 반응합니다. 자신이 주도한 시간은 단 1분도 없습니다. 바빴지만 남는 것은 피로뿐입니다. 반면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슈퍼리치들의 하루는 다릅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책을 봅니다. 타인의 소음이 아니라 인류의 지혜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출근해서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오로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사업 구상을 하는 딥워크 시간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캘린더를 보면 텅 비어있는 날이 많습니다. 그 빈 시간 동안 그들은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남들이 시키는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시킬 일을 구상합니다. 어씨는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버핏은 시간을 비우려고 노력합니다. 어씨는 소비자로 살고 버핏은 생산자로 삽니다. 이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그 격차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메울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주인이었습니까? 아니면 노예였습니까? 여러분의 스케줄표를 누가 작성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챕터 8 인생을 바꾸는 4시간의 마법 멍크 모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멍크 모드, 즉 승려 모드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딱 4시간만 세상과 단절된 승려처럼 살아보는 겁니다. 새벽이어도 좋고 퇴근 후여도 좋습니다. 이 4시간 동안은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다른 방에 두세요. 인터넷선을 뽑아도 좋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세요. 그리고 아까 정한 인생의 목표 3가지 중 가장 중요한 하나만 책상 위에 올려두세요. 처음에는 미칠 듯이 불안할 겁니다. 핸드폰을 보고 싶고 갑자기 냉장고 문을 열고 싶고 딴 생각이 날 겁니다. 그게 도파민 중독 증상입니다. 그 고비를 넘기셔야 합니다. 딱 20분만 견디면 여러분의 뇌는 놀라운 몰입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4시간의 몰입이 산만하게 보낸 40시간보다 더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작가 하루키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간 동안 글만 씁니다. 그때는 전화도 안 받고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의 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20시간은 남들처럼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딱 4시간만은 세상의 방해를 받지 않는 여러분만의 성역으로 만드세요. 그 4시간이 쌓여 여러분을 평범함의 궤도에서 탈출시켜 줄 것입니다. 결론 및 마무리. 영상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중요한 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급한 일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그저 바쁘게 사는 것 자체에 안도감을 느끼고 그 안도감 뒤에 숨어 진짜 성공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맹목적인 성실함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십시오. 열심히 사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제대로 사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무능한 장수가 열심히 하면
아군을 다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여러분 자신이 무능한 장수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 초침은 돌아가고 여러분의 수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지 마세요. 덜 중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변의 기대를 저버릴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부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어중간한 재능 10개를 가진 사람은 확실한 무기 1개를 가진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재다능한 사람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한 방에서 여러분만의 포기 목록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조금 덜 열심히 사세요. 대신 더 집요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포기가 여러분을 가장 빛나는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